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SNS 분석 서비스란 주제로 컨퍼런스 발표를 진행할 주보아즈 팀입니다. 저희는 13기 이유진, 14기 강희선, 김유진, 박건태, 장혜원, 진혜인, 최유정 이렇게 총 7명의 팀원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저는 발표를 맡은 14기 시각화 최윤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대시보드의 설명과 결론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아이콘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 2천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는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며 댓글과 메시지 등으로 상호소통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좋은 마케팅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아즈도 인스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SNS 계정을 운영하는 공식 계정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을 알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 소셜미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서 절대적인 수치로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SNS 활용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원적인 지표들만으로 다른 기업과의 비교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SNS 지표를 한눈에 보고 또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하였고 이를 위해 비가시적인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기업 SNS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별 SNS 리포트와 기업별 SNS 리포트를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SNS의 마케팅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 툴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별 SNS 리포트는 산업별로 SNS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본인이 속한 산업군의 운영 행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작한 산업 대시보드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별 대시보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다양한 SNS 지표들을 기업별로 볼 수 있는 기업별 SNS 프로필을 제작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 다른 기업의 운영 방법을 진단 기준으로 삼아 사용자의 SNS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작한 SNS 프로필인데요. 성공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소셜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는지, 또 이러한 회사들은 다른 기업과 어떤 차별점을 지니는지에 대해 기업별 SNS 특징을 간단한 프로필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요. 모든 데이터는 크롤링을 통해 수집했고 내재된 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해 메타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분석 대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국의 100대 기업을 선정하여 채널별 SNS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고 업종 중 개인 소비자가 주 타겟이 아닌 B2B 산업군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수많은 SNS 중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만을 선정한 이유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SNS이며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다른 SNS에 올라온 내용들을 똑같이 공유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석 기간은 최신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크롤링을 마친 2020년 10월 31일까지 6개월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SNS의 특성에 따라 변수들을 다르게 조정해 주었고 주로 기업별 SNS 생성일, 팔로워 수, 기간 내 업로드된 게시물의 정보와 그 반응 등을 위주로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은 수많은 처리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희는 크게 게시글 분류와 워드 클라우드를 위한 전처리를 해주었고
게시물의 RGB 값과 해시태그를 추출했습니다. 우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유사한 글이 많은 편이라 페이스북만 분석을 했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수집한 데이터 내에 모든 게시물을 분류했습니다. 분류 기준은 크게 광고, 홍보, 정보 전달, 이벤트, 기타로 나누었으며 글의 목적을 판단하여 대분류 및 소분류로 분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한 전처리 과정입니다. 기업별 게시글 내용에서 명확한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불용어 처리를 해주었고요. 이를 명사 단위로 토큰화하여 게시글을 구성한 주요 단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빈도의 큰 차이를 해결하고자 로고 처리를 했고 워드 클라우드에는 한글과 영어로 이루어진 최대 550개의 단어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SNS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상을 추출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게시물 썸네일을 수집했습니다. 여기서 상위 20개의 색상의 RGB 값을 추출하고 중복된 색과 편중된 RGB 값은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상위 5개의 색을 뽑아 대시보드 중 5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글 내에 해시태그 전체를 추출하였고 한글 영어가 동일한 내용인 해시태그와 기업명, 또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해시태그는 제거하여 많이 쓰인 순으로 해시태그 5개를 뽑아주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잠시 보여드렸던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별 SNS 리포트입니다. 네,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한국 100대 기업에서는 하루 평균 91개의 게시글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원형 그래프에서 분홍색 막대는 평일, 짧은 보라색 막대는 주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게시글이 평일에 업로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독 게시글이 많은 날에는 일부 기업의 집중적인 업로드가 있었는데요.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달리 유튜브는 하루에 수십 개씩 한꺼번에 업로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수집한 게시글을 바탕으로 요일별, 게시글의 길이별, 조회수별 파트로 나누어 전반적인 SNS 상황을 확인하고 산업별 상황판을 확인하는 순서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게시글이 업로드된 요일별로 좋아요 반응의 차이를 나타내본 결과 재미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주말에 조금 더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페이스북보단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대비 좋아요 수가 더 많음을 이 하단 작은 도구 설명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롯데쇼핑, 신한은행, LG유플러스가 유독 많은 팔로워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도는 SNS 특성상 계정을 팔로우한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되기 때문에 팔로워가 많은 계정의 노출도가 높아 반응도도 더 높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서 좋아요 수를 팔로워 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보상을 통해 반응을 유도한 경우 이상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벤트 게시글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게시글의 작성 패턴을 알아보고자 게시글 길이를 수집했는데요. 많은 게시물들이 주로 200자에서 300자 사이로 업로드되었는데 팔로워 대비 좋아요 수는 300에서 350자일 때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이벤트 게시글을 제외하여 팔로워 대비 좋아요 반응도를 살폈기 때문에 글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표본의 개수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자세한 비교보다는 경향성 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산업별로 평균 조회수를 나타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타 채널과 달리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조회수를 통해 나타나고 유튜브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높은 조회수가 나올 수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주로 해야 하거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분포해 있는 산업의 경우 평균 조회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소비자에게 익숙치 않은 산업의 경우 평균 조회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별 SNS 사용 비중과 평균 팔로워 수, 평균 게시글 수의 탑5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별 상황판입니다. 좌측 하단의 평균 참여율은 산업 및 SNS별 팔로워 대비 좋아요 수를 평균하여 계산했고 컵스컴 차트로 시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팔로워 대비 좋아요 수를 얼마나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산업 전반적에서 인스타그램 참여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SNS 게시글 유형을 우측의 트리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게시글별 분류의 비중이 산업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IT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광고 형태의 게시물이 31.81%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업별로 SNS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했고 다음으로는 기업별 특성과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SNS 지표들을 기업별로 볼 수 있는 기업별 SNS 프로필을 제작했습니다. 이 페이지가 나뉘는 기준을 보시면 기업별 지표는 크게 기업이 SNS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기업마다 작성하는 게시물의 성격은 어떤지, 또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얻고 있는지에 따라서 페이지를 나누어서 제작했습니다. 위 화면이 대시보드를 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내용인데요. SNS의 팔로워 수, SNS 생성일, 기간 내 게시글 수 등의 기본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글 주기입니다. 기업에서 SNS를 관리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업로드 시기가 월별, 요일별로 주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일별로 게시물 수를 시각화한 그래프인데요. 이 필터에 사용된 현대자동차는 일별로 꾸준히 게시글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래에 유독 큰 이 상점을 클릭하면 언제 몇 개의 글이 올라왔는지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집한 SNS 게시글을 앞서 세웠던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업의 분류 분포를 동종업계의 평균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는지, 또 산업에 따라서는 어떤 분류가 두드러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별 SNS 마케팅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네, 다음은 SNS 옷장입니다. 이미지와 영상 대체 위주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기업이 주로 쓰는 상의 색깔을 옷장 속 옷으로 표현하여 SNS의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게시물 이미지에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써서 밝은 느낌을 주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무채색 위주의 단조로운 색을 쓰는 기업이 있는 등 실제 기업별 SNS와 비교함으로써 로고, 캐릭터, 제품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NS 게시글 내의 해시태그는 기업이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처리를 거친 상위 5개의 해시태그가 게시글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여기서 5개의 해시태그가 나오지 못한 경우는 기업이 해시태그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우측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게시글을 구성한 주요 단어들을 알아보고 SNS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네, 다음은 게시글을 올렸을 때 가장 직관적인 반응의 지표는 좋아요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업의 SNS별 좋아요 수의 분포와 기간 내 가장 많은 반응을 얻은 게시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트입니다. 내 SNS는 어느 정도의 반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통해 비슷한 팔로워 수를 가진 기업의 SNS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분류별 반응인데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게시글 유형별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얇은 회색 막대는 해당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 평균을 표시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좋아요 반응, 유튜브는 조회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산업별로 SNS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다양한 SNS 지표들을 기업별로 볼 수 있는 기업별 SNS 프로필을 제작했습니다. 만약 저희의 대시보드를 서비스화한다면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의 SNS 마케팅 전략을 다방면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산업별로 또는 동일한 산업 내 기업별로 보이는 뚜렷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의 SNS 운영에 참고가 되어 마케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이의를 보여드리면서 주 보아즈 팀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시 55분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핫도그님의 질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글의 목적이 제품의 판매에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아무런 기업의 상품과 관련 없는 정보 전달인지 기준에 나와 있는 소분류와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일이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형용사와 동사 등도 같이 제거를 하고 명사만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안상선님의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팔로워 대비 좋아요 수를 구한 이유는 아무래도 팔로워가 많을수록 노출도가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좀 그에 대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맞춰주고자 팔로워 수 대비 좋아요 수를 계산 지표로 넣었습니다. 혹시 이미지 종류라고 하시면 이미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의 의미에 대한 분류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의 내용을 어느 정도 분류하는 라벨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텍스트를 게시물을 분류할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나이브 베이즈를 써서 분류를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도가 조금 낮았어서 저희가 좀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증을 거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이미지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의 분류가 이루어진다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링을 할 때 이제 썸네일 같은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분류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제 저희 발표는 지금 마무리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채팅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보아즈 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